네, 또 황금 연휴를 앞두고 알찬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전략을 짜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 또 한 번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시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던 외국인도 주춤한 모습이고 구원 투수 역할을 했던 연기금도 나몰라라 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외국인들이 완전하게 매도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과 함께 동반 매도를 시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 증권업종 중심으로도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은행업종만이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시 좀 움츠러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시도해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인 측면은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종목 압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실적주 중심으로 종목 압축을 하자,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종목으로 종목 압축을 해 나가자, 아니면 정말 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유가와 연동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압축해 나가는 전략, 아니면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종목들처럼 신고가의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어차피 지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조정도 견조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조정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강한 종목이 있다라면 그러한 종목에 대한 대응 관점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다시 2,000선을 깨는 큰 폭의 조정이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3, 4천원씩 팔아대는 그런 큰 폭의 조정이냐, 이렇게 본다면 그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은 종목을 잘 압축해 나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안정성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6월 달에 MSCI 변경을 앞둔 일시적인 매도인 것인지, 아니면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PER 개념으로, 시장 PER 개념으로 지금 11배에서 10배 사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실적 추정치가 9분기 연속으로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만큼 어쨌든 할인을 좀 해서 한 11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비싸지도 않지만 싸지도 않은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히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기금을 포함한 이 기관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의 조정 구간마다 꾸준하게 주식을 사면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거든요. 리드 역할은 못 하더라도 조정 구간에서 항상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만약에 시장의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예상과는 달리, 또 저희 예상과는 달리 만약에 가격 조정이 올 경우에 연기금과 투신권의 강력한 저가 매수가 존재한다면 시장의 조정폭은 그렇게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핵심은 종목 압축, 실적주나 저평가된 종목으로의 종목 압축이 핵심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수급의 변동성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갈 거냐. 근데 그 수급의 키는 여전히 외국인이 쥐고 있고, 상대적으로 방어의 키는 연기금과 기관이 쥐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다운 조정, 큰 조정이 온 것은 아니고 견조한 조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을 좀 압축을 해봐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기금과 또 더 중요한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을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그와 함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 환율입니다. 별로 사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엔저가 시장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약세를 기록해왔고 엔저가 이어지고 있는 것,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엔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지금 흐름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지, 달러화 대비해서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의 강세가 문제인 거지 엔저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쵸? 환율은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지금 원화의 환율이 워낙 다른 통화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럼 역으로 뒤집으면 우리나라 그 원화 표시 자산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이득이겠네요. 달러는 네. 저렇게 떨어지고 유로화 별로 큰 움직임이 없고, 엔화도 지금 120엔대에서 달러엔 120엔대에서 이렇게 별 흐름이 없으면 통화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루블화 자산이라든지 헤아라 자산이라든지 원화 자산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환율이 지금 방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약보합으로 마감되었는데요. 환율 기준으로 0.8% 변화가 있었다면 지금 지수는 빠졌지만 환율 기준은 오히려 이익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환율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현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환율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 수출주들이 더 민감하게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중심으로 수출주들 이어서 어제는 호텔신라마저도 10%대 급락세를 시현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엔저로 인해서 그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몰려갈 거고 그래서 뭐 호텔 신라에 받을 수혜를 중국인들이 받을 거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자들이 생각 있게 기사를 쓰는 건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중국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본으로 안 갔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서 늘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져서 일본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는 되도록이면 안 봤으면 좋겠고 안 썼으면 좋겠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핵심은 뭐냐? 핵심은 중국의 정책이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의 정책이 나가서 자꾸 니들이 비싼 물건 사서 들어오니까 나가서 사지 말고 국내에서 사라. 국내 면세점 만들어주겠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 관세 낮춰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이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국내 면세점 매출이 줄어든다면 타격을 받겠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호텔 신라 주가 자체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성장성을 반영해서 비싸졌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인 충격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의 전략의 핵심은 딱 한 가지. 더 늘려서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리지는 말고 낮은 가격에 사서 잘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좀 관망해 보자 정도로 얘기를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일시적인 충격에서 좀 마무리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늘리지 말고 보유해 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효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